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한 외국인의 놀라운 용기와 그 용기에 응답한 한국 사회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서울 한강. 차가운 물속에서 생명이 사라지려던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방송인이자 배우 저스틴 하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영웅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회는 외국인이었던 그에게 넌 이제 우리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한강에서 건진 것은 단지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소속감, 울림, 그리고 한 남자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방인에서 한국인으로 저스틴 하비 씨가 들려주는 가장 뜨겁고 가장 조용한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하시죠.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틴 하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배우로서 다양한 나라를 떠돌다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어도 이제는 꽤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방송 활동도 많아지면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마음속엔 늘 어떤 경계선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환영을 받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님이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길을 걸을 때, 방송을 할 때,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저는 늘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지만 제 안의 거리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촬영이 끝난 후 평소처럼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시원했고 강물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던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 급박한 외침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강가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고 강물 너머 어딘가를 가리키며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손은 점점 힘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떻게, 누가 저기 빠졌어. 110분은 불렀어? 누가 좀 제발. 그 누구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사라지려는 한 생명.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제껏 제가 느끼던 거리감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만약 제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은 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였지만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평소보다 서늘했고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와 섞여 주변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강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에서 몸을 밀고 앞으로 나가자 그제야 상황이 분명히 보였어요. 멀지 않은 수면 위, 한 남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물결에 밀려 잠깐씩 얼굴이 보이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누가 좀 빨리. 119는 오는 중인데 너무 멀잖아. 누군가가 전화로 소리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빨랐고 밤이라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영을 한다 해도 누군가를 끌어올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한 번의 선택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가슴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분명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 나를 응원해주던 시청자들,
나를 믿어주던 제작진과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 하나. 나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이방인으로 남을 사람인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단호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근처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지갑과 재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뛰어들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더 늦으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대로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한강의 물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감돌았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쏴 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숨을 건다는 감각일까요? 물은 단지 차갑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조류가 일정하지 않아 중심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눈을 부릅뜨고 강물 속을 살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조금 전 손을 흔들던 남성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팔과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헤엄쳤는지도 가늠할 수 없었고 방향 감각조차 잃을 정도였지만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붙잡아야 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드디어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젖은 옷자락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남성의 몸이 무겁게 축 늘어졌고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발 버텨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저는 한 손으로 그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팔에는 점점 힘이 빠졌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었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요. 저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 온다. 어렴풋이 보트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은 구조대원이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남성의 몸을 구조대 쪽으로 밀어올렸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그 자리에 힘없이 떠 있었고 구조대원이 저를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강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폐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마저 따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누군가가 제 옆에서 괜찮으세요? 숨 쉬어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은 웅성거렸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저를 찍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제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응급차 안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몸은 떨리고 머리는 멍했지만 강물에서 꺼낸 남성의 상태가 더 걱정이었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서도 귓가에는 의료진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호흡 돌아왔어요. 맥박도 회복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붙잡았던 그 손이 단순히 한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 친구, 누군가의 전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저는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병실에서 하루 정도는 쉬어야 했어요. 의사는 진짜 위험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두 사람 다 위험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당신 진짜 대단해요. 한국에서 진짜 영웅이 나타났네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친구들과 동료들, 방송국 PD들까지 모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엔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당신 덕분에 제 믿음이 살아났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날 구조한 남성의 상태였습니다. 의사에게 물었더니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에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어제 구한 건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구나. 내 안에 어떤 벽도 무너졌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손님이라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제가 어떤 자격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단지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로서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 뒤 영등포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스틴님, 시민구조 영웅으로 표창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초청드릴게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목숨을 구한 건 맞지만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방서에서 보낸 초청장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 사회가, 한 도시가 제 행동을 인정해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큰 의미였어요. 그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영등포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소방관들이 나와 저를 반겨주셨고 기자들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표창 수여식이 시작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박수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이 크게 불렸고 소방서장은 정중하게 제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스틴 하비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여 시민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 몇 줄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답했어요. 이곳은 제가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나의 집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현장의 분위기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박수와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메모를 하기도 했고 한 소방관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뉴스에서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방송인 한강에서 생명 구하고 민간인 유공자 표창 수상. 그 보도를 본 친구들이 하나같이 메시지를 보냈고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이 내 집이구나. 이젠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나를 받아준 거야. 며칠 후 서울시청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저스틴 하비님,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님이 직접 수여하실 예정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엔 아프리카에서 조금 자란 뒤엔 런던과 파리를 떠돌며 살아왔고 한국은 말 그대로 이방의 땅이었죠. 그런 제가 서울 명예시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청본관에 들어선 순간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청사 건물, 공식적인 행사장의 분위기, 정장 차림의 수많은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앞줄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서울시장이 단상에 올라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외국인으로서 본보기 되는 행동을 보여준 저스틴 하비님에게 명예시민의 자격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단상에 올라 명패와 상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스틴님은 서울 시민 모두의 자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거리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시민 대표분이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을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저의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수여식 후엔 간단한 간담회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무원, 시민, 학생들까지도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건넸고 어떤 중년 부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 뉴스를 보고 울었어요. 외국인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상장은 단순히 표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고 제 안에 있던 이방인의 정체성 또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예시민증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나는 서울 사람이야. 며칠이 지나고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스틴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조하신 분이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또렷했기에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마치 또 한 번의 감정적 파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인내할 수 없는 책임감과 따뜻한 기대감이 저를 움직였고 약속된 시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정말 간절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너무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고 직장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긴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강가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뛰어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요. 그걸 보는 순간 무너졌던 제 마음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구한 건 단지 하나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였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뜨겁게 울리기 시작했고 마치 제 자신도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야, CNN에 나왔어. 너 기사 됐어. 링크를 열어보니 해외 언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Foreign TV host becomes real-life hero in Korea. 한국에서 진짜 영웅이 된 외국인 방송인. 기사는 제가 한강에서 구조한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고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표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진짜 용기죠. 국적을 떠나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SNS에는 수많은 해시태그가 생겨났고 샵 Just in Korea, 샵 진짜 한국인, 샵 한강이 영웅 이라는 태그로 사람들은 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방송사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연락했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저를 그린 그림을 SNS에 올리며 우리 엄마가 저스틴이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했어요라는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아공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선일 뿐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가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준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건진 건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